여러분, 턱 아래나 귀 밑을 만지다가 뭐가 만져지지? 하고 순간 멈칫했던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마 림프절이 좀 부은 건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가볍게 넘긴 그 작은 그 미미한 변화가 혹시 침샘암의 첫 신호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과연 알고 계셨나요? 침샘암은 이름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통계적으로 10만 명 중 2명이라는 아주 낮은 발병률을 가진 매우 드문 희귀암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드문 암이 설마 나에게? 하는 생각에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낮은 발병률에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드물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지도가 현저히 낮고 그 결과 침샘암에 대한 정보나 경각심이 부족하여 조기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단이 늦어지면 침샘암은 다른 일반적인 암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며 우리 몸을 무섭게 잠식해 나갑니다. 침샘암은 그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삶의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침샘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고 맛을 느끼고 부드럽게 삼킬 수 있도록 필수적인 침타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침샘은 크게 세 군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턱 아래쪽에 자리 잡은 악하선이 있고 귀 및 귓불 앞쪽에 위치한 이하선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혀 밑에 있는 설하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 침샘 외에도 입안의 구강점막 곳곳에 아주 작은 미세 침샘들이 흩어져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몸 안쪽에 깊숙이 숨겨져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샘의 존재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샘에 혹이나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미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쉽게 무시하기 쉽습니다. 바로 손으로 만져지는 작은 덩어리입니다. 이 초기 증상은 정말 이것뿐입니다. 이 작은 혹은 암이 생긴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특별한 불편함도 없어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 크기 또한 매우 작아서 손으로 만져봐도 이게 뭐지? 하고 잠깐 스쳐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작은 신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피곤해서 그렇겠지 혹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침샘암의 진정한 무서움은 바로 이러한 무증상과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침샘이 혹이 이미 2에서 3cm 이상으로 꽤 커진 뒤에야 비로소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가 되면 암세포가 주변의 주요 신경 조직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혹이나 덩어리를 넘어선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통증, 팔다리나 얼굴의 저림, 그리고 가장 무서운 안면, 마비와 같은 증상들이 우리 몸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는 것이죠. 이러한 신경 침범 증상들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귀 밑에 위치한 이하선 부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주변에 매우 중요하게 분포하고 있는 안면신경을 매우 쉽게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면신경이 침범당하면 갑작스럽게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오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거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아 눈물이 흐르고
음식을 먹을 때 침이나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등 심각한 기능적, 외관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게 단순한 혹이 아니었구나 하고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는 침샘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샘에 생기는 모든 종양이 암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침샘 종양은 다행히 양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악성, 즉 암으로 진단될 경우 그 진행 속도는 다른 종류의 암보다도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주변의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그리고 림프절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며 침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폐나 뼈와 같은 신체의 다른 중요한 장기로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침샘암이 희귀하지만 치명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급속도로 퍼져나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침샘암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스스로의 몸을 만져보며 신체 변화를 살피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침샘은 우리 몸의 표면에 가까이 위치하여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 덕분에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암에 비해 침샘암은 조기 발견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몸이 보내는 미미한 신호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심과 방심이 결국 침샘암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침샘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주요 신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감기나 극심한 피로로 인해 목 주변의 림프절이 일시적으로 커지거나 부어오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림프절 부기는 보통 1에서 2주 내에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귀 밑이나 턱 아래에 하나의 덩어리가 계속 남아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크기가 조금씩 커지거나 형태가 변화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림프절 부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암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통증 없이 커지는 혹이라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으로 인한 부기는 보통 통증, 발열, 발적 붉어짐과 같은 명확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은 대부분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으며 피부색의 변화도 거의 없어 그저 손으로 만져봤을 때 뭔가 있네 하는 정도의 덩어리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러한 무통성 종괴는 침샘암의 가장 위험하고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며 오히려 통증이 없는 덩어리가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얼굴 한쪽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얼굴 한쪽이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지속되거나 거울을 보고 활짝 웃을 때 좌우 얼굴의 움직임이나 주름이 미묘하게 비대칭인 느낌이 든다면 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씹을 때 이전과 다르게 묘하게 불편하거나
특정 부위의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든다면 이는 이미 침샘암이 주변의 중요한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침범 증상들은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심 신호를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침샘암 진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전문의는 환자의 증상을 청취하고 신체 검진을 시행한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의심되는 혹의 위치, 크기, 모양, 그리고 내부 구조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하며 침샘 종양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1차 검사입니다. 하지만 침샘 종양의 복잡한 특성상 초음파만으로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침샘의 위치와 주변 조직의 밀도 때문에 초음파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가 바로 미세침 흡인 검사입니다. 미세침 흡인 검사는 매우 얇고 가는 바늘을 사용하여 초음파 영상 유도하에 의심되는 침샘 결절에서 소량의 세포를 직접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채취된 세포는 숙련된 병리과 전문의에 의해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분석되어 암세포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갑상선 결절, 유방 종괴, 폐결절 등 다양한 신체 부위의 종괴 진단에 널리 사용되며 침샘 종양의 양성 및 악성 여부를 감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침 흡인 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검사 부위를 철저히 소독합니다.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국소 마취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후 가는 주사 바늘을 결절에 삽입하여 세포를 흡인 방식으로 채취합니다. 충분한 양의 세포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하여 채취할 수 있으며 검사 중에는 환자가 침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등 검사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보통 10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 후에는 출혈을 막기 위해 검사 부위를 압박 지혈합니다. 미세침 흡인 검사를 통해 얻은 세포 검체는 여러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으로 진단되면 암이 아님을 의미하며 악성으로 진단되면 암세포가 명확하게 발견된 경우입니다. 때로는 비정형 또는 악성 의심과 같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 단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직 검사나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세침 흡인 검사로도 진단이 불확실하거나 종양의 복잡한 특성상 더 정밀한 조직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과적인 조직 검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세침 흡인 검사보다 더 많은 양의 조직을 채취하여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침샘암의 최종적인 진단을 확정하고 정확한 암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세침 흡인 검사와 조직 검사는 침샘암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문 의료진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암의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침샘암의 치료는 종양의 크기, 악성도, 주변 조직 침범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 유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침샘암의 경우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적용됩니다. 수술 시에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종양의 크기와 침범 정도에 따라
침샘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암이 주변의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과 같은 조직을 침범했다면 해당 조직의 일부를 함께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암의 진행 정도나 재발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도가 높은 암이거나 주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미세한 암세포들을 제거하거나 국소적인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화학요법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침샘암에서는 다른 암종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침샘암의 예후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경우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의 발견이 늦어질수록 특히 신경 침범이나 원격 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후가 급격히 나빠지며 치료 또한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침샘암에 있어서는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설명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침샘암은 비록 발병률이 희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방심하기 쉬운 암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결국에는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침샘암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몸을 꾸준히 살핀다면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암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 단 10초만 투자해보세요. 턱 아래, 귀 밑, 그리고 혀 아래 주변의 침샘 부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소와 다른 덩어리나 혹은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절대 설마 나한테 암일 리가 있겠어? 에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바로 침샘암을 가장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이자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건강은 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조용한 순간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부터 미리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주의 깊은 습관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백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